제주의 아름다움은 사람이 향기로 만들어진다. 고미 토크쇼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갑선거구 송재호 의원님 모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실 계획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꼼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바쁘셨죠? 예, 잘 지내셨죠? 예. 예. 아마 시간이 예.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예. 정도라는 예.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 달이 후적하고 지나는. 예. 예. 사실 저희들 국회의원이 되셨다라는 실감을 아직 다 못하실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교수로서 예. 정책 제안도 많이 하셨었고 이제 참모 역할, 정말 예. 참모 역할도 하셨었는데 국회의원은 조금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아주 다르죠. 예, 아주 그러니까 다르고. 어떤지에 대한 느낌을 그냥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일단 교수라는 부분이 정책 제안을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제안이지요. 네. 책임감이 별로 없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네. 그다음에 그보다는 좀 가공됐지만 어쨌든 대통령께 제안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제안이지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국가 균형 발전 또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들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제안이어서 채택을 또 안 하면 사실은 또 그만이기도 하고 또 제안을 받아들여도 그것의 가공은 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일종의 좀 한 발 뒤떨어진 데서 보는 입장이었고 또 교수나 위원장한테 들어오는 정보는 현장의 생생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1차 가공된 예를 들어 위원장인 제가 전라북도를 가면 전라북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준다든가 그렇죠. 네. 예, 당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우선해서 설명한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기가 어려운데 국회라고 하는 곳은 그런 것에 여과 없이 일단 지역 주민과 국민이라는 의견을 바로 듣기 때문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 어려운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방을 위해서는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게 감기 걸리신 분한테 뭐 위장약을 드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국회가 법령과 예산으로 소위 처방전을 내는 곳인데 잘못 내면 안 되니 굉장히 신중해져야 하고 또 들어오는 이야기에 아픔이라든가 인간다움들이 많아서 감동되는 부분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표현을 포맷을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포맷을 다시 하는 것 같다. 전혀 지금까지 살아온 교수 또는 대통령 자문위원장 또 연구원장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생각에 적응해가고 있고 배우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적응하는 게 가장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해요. 저희들 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나태해질 수도 있고 자만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지금 밟고 계신데 사실 그 시간보다 첫 경험하셨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라는 그 선거 과정이 지금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거 과정은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힘들다고 느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40일 정도 실은 저는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작년 12월만 해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제가 사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 자문자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연임을 했거든요. 8월에. 그래서 대통령께서 뭘 새롭게 시키실 일이 있나 보다. 예를 들면 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지역에 이런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그러니까 국회라는 걸 생각을 못했죠. 예를 들면 정말 국회를 생각했으면 선거운동 기간을 위해서 작년 8월에 그만두고 그죠. 한 뭐 7, 8개월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이게 맞는데 연임을 해라 그래서 뭐 생각을 안 하다가 뭐 유권자나 우리 도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다선 의원이신 강창일 의원께서 사선인데 불출마를 하는 바람에 이제 비었고 그걸 또 경선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또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또 내려왔고 그럼 준비하는 분들한테 미안하고 또 당의 입장은 전략공천을 해야 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공과 사 쪽에 공의 무게를 싣고 당선이라고 하는 걸 거의 뭐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떨어져도 괜찮겠구나 하는 그 배수진 속에서
그래서 나오게 돼서 선거 과정이 뭐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신고식 치고는 굉장히 호되게 치르셨던 그래서 다음 또 하실 생각 뭐 지금 여쭤볼 건 아니지만 다음 또 이런 선거를 하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숙고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잠깐 해봤는데 뭐 시간은 길지 않았어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수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아유 뭐 이럴 때만 와가지고 아는 척 인사하고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얼굴 보기도 많이 힘드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뭘 어떻게 잘하라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제일 많이 들은 귀뜸이 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놓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균형발전위원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2년 6개월 동안 하면서 각 지역 17개 시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한결같이 이게 변화가 필요하고 지금 이대로 가면 쉽지 않고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되고 그게 뭐 예를 들면 사회 규범이든 또 먹고 사는 문제든 또 기업이나 산업이든 그런 부분들에서 제주도도 예외 없이 지금이 제주와는 다른 제주에 한다는 데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그 도민들의 요구 속에서 분명히 있는 것은 주인이 우리였으면 좋겠다는 이제는 제주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살고 있는 우리가 행복해야지 일단 밖에서 온 부분들은 설령 제주도에 큰 도움이 되더라도 이제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일종의 자존 또 제주의 정체성 또 제주가 또 이렇게 뭐 부셔지고 뭐 이런 것 좋지 않은 것 같다는 데 대한 확실한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스스로 좀 해보겠다는 그게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역시 그 국회의원의 한계인데요. 절반은 어차피 절반 이상은 서울에서 국정을 해야 되니 지역구의 의견을 듣는 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또 서울과 지역이 마찰 또는 갈등을 하면 서울 쪽을 먼저 좀 선택하게 국정 쪽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지역 행정보다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소통에는 좀 소홀해지고 그러면 이제 결국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밤에 올라가는 구조인데 토요일은 사실 쉬는 날이 돼서 소통하기도 쉽지 않은 그죠.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거하고 진짜 의견을 듣고 공감하는 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통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좀 많이 좀 듣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는데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죠. 근데 그래 부응하지 못해서 좀 송구한 점들도 있고 앞으로 하셔야 될 당연히 과제니까. 해야죠. 지금 아까도 쭉 얘기를 하셨지만 뭐 제주의 자존을 지켜달라, 정체성 지켜달라. 이게 코로나19가 정말 많이 바꿔나서 이제 그것과 더불어 먹고 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균형발전위원장님 하셨으니까 저희도 사실 고민인데 균형발전의 큰 그림 안에 제주의 포지션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저희는 뭐 최근 들어서는 관광과 관련된 거, 특히 관광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가 자꾸 후순위예요. 이제까지 관광 잘했으니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제주도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생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균형점이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인데 뭐 최근에도 좀 관광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뭐 지역 내에서 나와서 위원님 생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풀고 갔으면 좋겠는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게 그래도 성장통처럼 지나가면 나중에 좀 아까 말씀하셨던 자존을 찾고 정체성 찾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적 경험을 지난 민선 이후에 했든 그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긴 하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말은 굉장히 기대에 미흡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기대에 미흡했고 굉장히 방향과 노선이 잘못 그래서 사실 크게 수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이끌고 있는 소위 언론이나 또 저 같은 정치인이나 또 행정, 도지사나 무슨 도의회나 이렇게 선출직이나 이런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못한 것은 또 제주만의 특성이 있어요. 저도 물어보면 직설적으로 대답하기가 참 난감한 하고 싶어도 대답을 하면 결국은 그에 따른 또
속상하신 분도 분들도 있고 또 그렇죠. 피해를 보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서 오는 또 항의가 있고 인간적인 친숙함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죠. 늘 개매협이 그렇게 예, 대답 예. 개매에 이렇게 대답하는 특성이 생기는 거죠. 스스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어쨌든 정부가 지금 참여정부가 대략 한 5년부터 네. 또 김대중 정부 그 이전까지 생각을 하면 한 지난 20년을 제주도에 매해 5천억을 정도를 더 얹어준 건 네. 분명하거든요. 네. 그럼 매해 5천억 정도를 독점적으로 벌고 있는 기업이었다면 20년의 세월을 예. 얼마만한 자산 규모를 가지고 이 기업이 움직였을 거고 얼마만한 세계적 신뢰를 얻었을 거고 또 얼마만한 또 자산의 동원 능력을 가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제주도의 지금의 오늘의 모습은 20년 전의 그 기대, DJ 정부가 가졌던 기대, 노무현 참여정부가 가졌던 기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기대, 또 해주려고 했던 정부의 뒷받침, 또 도민이 가고자 하는 노력에 비했을 때 거의 뭐 낙제점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실은 우리 도민들에게 또 집행부에게 같이 일했던 분들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물론 그런 것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계곡이 앞으로 높은 산을 쌓을 수 있는 체험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지점에 우리가 정말 성찰할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을 저희들 잘 겪고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시 그렇죠. 일어서고 뛸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있는데 그 정말 뭐 아까 준비는 좀 부족했다고 하셨지만 21대 국회에서 나는 네.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으셨을 것 같고 네. 뭐 그전 의원님들한테도 다 여쭤봤거든요. 네. 어느 상임위 가고 싶으시냐. 네. 그래서 구체적인 뭐 두 번째시니까 네. 구체적인 구상도 갖고 어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아니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의원님들마다 네. 이렇게 역할도 있으시고 또 이제 상임위를 좀 배분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으셔서 정무위원회 맡으셨잖아요. 정무위원회로 예. 갔죠. 저희는 조금 낯설거든요. 네, 낯선 예, 위원회입니다.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아마 제 기억에는 정무위원회를 하신 분이 없죠. 네. 없고 이제 제가 처음인데 기회 정무위원회를 일단 소개를 드리면 네. 정무위원회는 이제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갖고 있는 곳은 이제 국무조정인데 네. 국무조정실은 이제 장관급 실장을 두고 각 부처, 정부 21개 부처의 차관 회의를 주도하는 그래서 정부 정책을 조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정부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총리실인데 이 총리실을 1차 소관부서로 네. 정무위원회를 하고요. 다행인 것은 제주도나 지방정부도 알고 보면 국가가 꼭 같잖아요. 있는 네, 부서가 그죠. 다 네. 국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안 하는 게 없는 거죠. 국가가 하는 걸. 그래서 상응 조치를 할 때는 총리실하고 이게 하는 게 맞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제주가 중요한 부분이 이제 특별법이라든가 그렇죠. 네. 형제되는 뭐 4.3 또 제주특별자치 국제자유도시 이런 부분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행안부를 거치기 때문에 오영훈 의원께서 가 있는 행안위가 이제 중요한 이제 초점이 되는 거고요. 거길 또 가주셔서 감사한 거고. 또 농수축 이쪽을 해양 이쪽을 우리 제주도는 또 위성권 위성권 의원께서 또 커버해 주셔서 또 감사한 네. 거고. 저는 이제 그 외에 뭐 환경이라든가 문화관광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다 제주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전부 사실은 제가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가장 입장에 서 가깝게 있다. 큰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계신 거죠. 그걸 해야 된다. 네. 또 오영훈 의원이나 위성권 의원에 대한 두 분에 대한 지원, 또 없는 상임위에 대한 그렇죠. 총리실 차원에서의 문제의 제기와 지원, 이런 거를 법령과 예산으로 사실 하니 이것도 지원이죠. 그렇죠. 집행을 하는 제주도가 또 도의회하고 이제 협치를 할 텐데 두 기관이 또 잘 안 하면 뭐 속된 표현을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 의원께서 국회가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표현을 썼다면 그런 한계를 아마 스스로 초선을 겪으면서 하지 않았을까. 거기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금융관계 예를 들면 뭐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 연예금보험공사, 뭐 자산관리공사, 수출입은행, 뭐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이렇게 돈 공공적인 돈과 관계되는 것을 저희들이 다루니까 이때 돈이 피거든요. 인체에. 그렇죠. 우리가 뭘 아무리 잘해도 돈이 잘 돌아야.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더 큰 돈이 더 잘 돌 수 있게 하는 것도
이제 금융위원회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예. 이제 해야 될. 또 우리 제주도는 큰 기업이 없잖아요. 네. 조그만 기업들이 이제 옹기종기 이렇게 있는 곳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정거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굉장히 놀아나기 쉽죠. 네, 그렇죠. 그 질서를 정확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좀 약한 편에 들어주는 게 또 균형발전의 취지고 공정거래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 질서를 정확하게 만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저희 소관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 26개 또 국책연구기관이 또 대상이 돼서 제주의 비전을 또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는데도 또 일정한 그렇게 보면 뭐 전체적으로는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이외에도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을 위한 보훈 지금 우리도 현충원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국가보훈처라든가 국민고충처리를 위해서 민원이죠.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다 또 정무위원회 소관이어서 비교적 적지 않은 할 일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고요. 저희 코로나19 때문인지 몰라도 국무총리가 뭐 주재하는 회의에 대한 결과물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역할들을 그렇죠. 하고 계신지를 아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들춰져 보여지는 부분들을 아마 정무위원회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적어도 제주도와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할 중요하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8월 저희 전당대회 있잖아요. 그래서 도당위원장 혹시 생각은 있으신지? 도당위원장은 이제 뭐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도당위원장은 새 국회의원이 일단 의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잘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가능하면 좀 젊은 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순서든 뭐든 뭐 좀 쉽게 말해서 뭐 당신이 좀 해라 그러면 또 그건 또 거부해서는 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가급적 재선한 두 분이서 사이좋게 나눠서 첫 도당위원장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번 도당위원장이 중요한 게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를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대선에 지면 또 해오던 일이 또 뒤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정치의 당연한 거고 또 해봤더니 제주도지사도 같은 당에서 해야지 이게 당이 다르면 또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 점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서 가급적이면 지방 권력도 가지고 오는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폭넓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다 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 도당위원장 여쭤보는 게 혹시 도지사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냐고 국민들은 되게 궁금해하시니까. 도지사는 저는 뭐 밖에서 물어보면 구원투수의 입장에 서려고 한다. 지원. 그러니까 꼭 지방 권력을 찾아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그것을 이제 좋은 후보를 도와서 우리가 이걸 소위 플러스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 쪽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뭐 선발 투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던질 수 있도록 일단 하고 혹여 선발이 부실하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소방수도 있어야 되고 다 그러니까요. 솔직한데 처음에 선발의 입장에는 서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올 한 해를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계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계속 이제 말씀하시면 선거를 갑자기 치르셔야 됐고 입장이 바뀐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셔야 됐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집중적으로 뭐 정신없이 하다 보면 번아웃이 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힐링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혼자 이런 걸로 하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여유를 주고 다시 한번 뛸 준비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책이나 아니면 자꾸 이제 복귀하시면서 이제 좀 생각하는 뭐 문장이 있다거나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다거나 뭐 저는 뭐 책도 있고 뭐 문장도 있는데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두 개를 늘 좌우명이라 그러면 이상하고요. 늘 위로로 삼는 게 있는데 하나는 네 잘못이 아니다는 가장 세계인이 뽑은 영화의 명대사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 위로가 굉장히 돼요. 그 최선을 일을 하다가
그 좀 자책감이 많이 들잖아요. 네. 이럴 걸 하는 자책감. 저도 순간 또, 좋다 생각했어요. 또 심할 때는 본회의가 2시 반인데 네. 어쩌다 보면 2시 40분에 가면 그 좀 눈총도 많이 네, 받잖아요. 그렇죠. 또 걸어가는 그 사람의 그 심리가. 근데 뭐 본인이 늦어진 게 아니라 저쪽이 늦어지면 또 한참 말하는 민원인의 말을 끊고 나는 네. 가보겠다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늘 그런 실수들이 있죠. 그래서 네 잘못이 아니다는 게 제가. 또 하나는 오늘을 주시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제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지나간 내일이 아무리 찬란해도 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1년 뒤 무슨 막 6개월 뒤까지 생각하면 막 이 제주도 범벅처럼 엉켜가지고. 예. 그래서 요 두 개를 좋아하고요. 영화는 그 체게바라를 탄생시킨 모터사이클 네. 다이어리라는 영화를 자주 봅니다. 아주 좋아하죠. 사람을 그렇게 바꾸는구나. 네. 저도 사실 예기치 않게 국회의원이 돼서 예기치 않게보다 저는 뭐 고백컨대 20세 이후부터 네.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젊은이들한테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주셔야 되는데. 근데 뭐 내가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해서 그걸 성취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좀 네, 그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해서 정치가가 된 게 아니, 이제 되긴 됐지만 네. 네,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해서 신문기자가 되고 싶었었고 언론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신문기자를 못했고 또 뭐 공무원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친구들이 야 송재호는 진짜 공무원을 안 할 것 같은데 하더라 하는 공무원도 네. 해봤고 교수는 뭐 더더욱 저는 막 공부를 못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저 친구가 교수가 된 건 좀 그것도 교수도 했고 그렇게 참 굉장히 운이 좋았다는 생각도 있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도 있지만 제가 계획된 대로 간 노선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말 하는 게 좀 뭐 이런 공공의 영역에 방송의 영역에 또는 신문의 영역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명이 있다라는 느낌 같은 걸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운명을 좀 소명으로 생각해서 충실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뭐 좀 부담 없이 더 이야기하면 원 없이 좀 한번 좀 놀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아마 저희가 마지막으로 뭐 도민들께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없으시냐라고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아마 원 없이 제주도를 위해 놀아보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이 카메라 보시고 그래도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다라는 그런 각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늘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주는 국회의원 수도 적고 역시 가봤더니 뭐 좀 작은 힘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주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또 제주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항상 제주를 먼저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도민의 자존감을 충족시키는 벌이와 밥상을 챙기고 코로나 위기도 이 위기를 위기만 볼 게 아니라 이걸 잘 치유해서 우리 제주의 새로운 기회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연결의 고리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늘 도민 여러분 또 뭐 중간에서 있던 뭐 저한테 격려했던 우리 공무원 무슨 학생 그렇잖아요. 형님 삼촌 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제가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일로서 그걸 논다고 생각하고요. 재미로서 한다고 생각해서 성심을 다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대에 어긋남 없이 부응하도록 애쓰겠습니다. 힘든 시기인데요. 건강하시고 또 힘들지만 또 새로운 희망을 이렇게 만들기를 또 함께 만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라는 말이 지금처럼 감동적이고 또 위로가 되는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 의원님도 덕분에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것에 대한 답을 아마 즐겁게 노시면서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고미 토크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